그룹 B의 2위 자리는 밴쿠버에서 결정됩니다. 캐나다는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으며 무승부만 거두면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느 팀이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될까요? 스위스와 캐나다의 맞대결은 밴쿠버 BC 플레이스에서 열리며 2026 CAF 월드컵 조별리그 전체 경기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기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 1위가 걸려있고 홈팬들로 가득 찬 경기장이 예상되는 만큼 단순한 조별 경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토너먼트 진출 이후의 위치, 흐름, 그리고 심리적 우위를 직접 결정하는 정면 승부입니다. 두 경기를 치른 현재 두 팀은 승점 4점으로 동률입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골 득실에서 앞서며 현재 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경기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6-0 대승을 거두면서 조 전체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이는 상대팀뿐만 아니라 대회 전체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경기는 캐나다의 공격 효율성, 홈에서의 자신감, 그리고 공간이 생겼을 때 상대를 무자비하게 처벌하는 능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한편 스위스는 지난 10년간 국제 무대에서 보여준 꾸준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와의 개막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4-1완승을 거두며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이 결과는 스위스가 큰 무대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항상 경쟁력을 유지하는 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경기의 핵심 상황은 매우 단순합니다. 캐나다는 무승부만 해도 조 1위를 유지합니다. 스위스는 반드시 승리해야만 캐나다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조건이 양팀의 전술과 심리 상태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캐나다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인내심, 구조, 그리고 경기 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결국 더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며 템포를 올리고 결정적인 순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경기 전체 90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를 더 깊이 살펴보면 이 팀은 개인 능력보다는 안정성에 기반한 팀입니다. 스타 플레이어의 폭발력이나 혼란스러운 공격 전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조, 조직력, 그리고 팀 전체의 이해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운영합니다. 무라트 야킨 감독 체제 아래에서 스위스는 명확한 전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은 촘촘하고 미드필드 라인은 규칙적으로 유지되며 전환 과정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경기를 쉽게 열어주지 않으며 예측 불가능한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최대한 막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너먼트에서 스위스가 강한 이유입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그라니트 자카가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전성기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팀에서 그의 영향력은 여전히 절대적입니다. 자카는 경기의 속도를 조절하고 볼 점유 상황에서 템포를 관리하며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핵심 축 역할을 합니다. 스위스가 침착함이 필요할 때 그는 경기를 늦춥니다. 전진이 필요할 때 그는 롱패스로 전개를 만듭니다. 압박이 심해질 때 그는 팀 전체를 안정시키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감정적인 흐름이 경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요한 만잠비의 등장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에서 기록한 두 골은 스위스의 새로운 공격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스위스는 구조와 효율성에 의존하는 팀이었지만 만잠비는 최전방에서 예측 불가능한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그의 박스 안 움직임, 타이밍,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의 공간 창출 능력은 상대 수비가 다른 핵심 선수에게 집중할 때 특히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스위스의 가장 큰 강점은 여전히 수비 조직력입니다. 라인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혼란이 발생하지 않으며 라인 사이 공간이 거의 열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안정성이 바로 스위스를 토너먼트에서 매우 까다로운 팀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완전히 다른 도전입니다. 캐나다는 통제된 리듬의 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빠르고 직선적이며 전환 상황에서 매우 공격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댓글에 국가 깃발을 남기고 2026 월드컵을 함께 즐기는 글로벌 팬 커뮤니티에 참여해주세요. 스위스가 구조와 경험을 대표한다면 캐나다는 에너지, 흐름, 그리고 강한 압박을 대표합니다. 이번 월드컵은 캐나다 축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은 팀에 큰 심리적 이점을 주고 있으며 선수들은 자신감과 공격적인 경기력으로 이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전 6-0 승리는 그 잠재력을 가장 잘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완전히 압도한 경기였습니다. 그 경기의 핵심 선수는 조나단 데이비드였습니다. 그의 해트트릭은 공격수로서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비 라인 사이 움직임, 박스 안에서의 판단력,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기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격수이며 이런 특징은 팽팽한 경기에서 매우 위협적입니다. 하지만 캐나다의 공격은 한 선수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은 전환 속도입니다. 볼을 빼앗는 순간 즉시 전방으로 전개합니다. 공은 빠르게 공격 지역으로 전달됩니다. 상대 수비는 정비할 시간을 거의 갖지 못합니다. 이 속도는 이번 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캐나다 역시 몇 가지 우려 요소가 있습니다. 이자마엘 코네의 결장은 미드필드에서의 활동량과 전진 전개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그는 수비와 공격을 모두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던 선수입니다. 또한 알폰소 데이비스의 출전 여부도 불확실합니다. 만약 그가 완전한 컨디션이 아니라면 캐나다는 왼쪽 측면에서의 주요 공격 옵션을 잃게 됩니다. 이는 스위스의 수비 구조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팬들과 현재의 흐름을 고려하면 캐나다는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이 경기는 두 가지 축구 철학의 충돌입니다. 스위스는 통제, 구조, 그리고 인내를 원합니다. 캐나다는 속도, 직선적인 공격, 그리고 빠른 전환을 원합니다. 스위스는 천천히 빌드업하며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캐나다는 공간이 생기면 즉시 공격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구역은 미드필드입니다. 자카가 이끄는 스위스가 점유를 지배하면 경기 템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전환을 줄이고 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위험 지역에서 공을 탈취하고 빠른 공격을 전개한다면 스위스의 수비 라인은 반복적으로 시험받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캐나다는 무승부만 해도 되기 때문에 더 침착하게 경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압박은 점점 커질 것이고 동점 상황이 유지될수록 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간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경기에서는 작은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상치 못한 골, 수비 실수, 혹은 개인의 번뜩이는 순간.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조별리그에서 가장 균형 잡힌 경기 중 하나입니다. 스위스는 경험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캐나다는 에너지와 홈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확한 우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밀한 차이가 승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트피스, 전환 상황, 그리고 개인 능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두 팀 모두 득점 능력을 보여주었고 특히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측은 스위스 1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조 1위를 유지하며 토너먼트로 진출합니다. 스위스는 2위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만 더 어려운 토너먼트 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캐나다가 홈팬 앞에서 1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스위스의 경험과 조직력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2026 월드컵 프리뷰, 전술 분석, 전체 대회 콘텐츠를 위해 구독도 잊지 마세요.